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처신을 두고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일인 지난 6일 조국 장관이 관용차를 타고 수행비서와 함께 미술관에 들러서 미술 감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기자와 만난 것을 두고 이게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는 비판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 행보와 관련해서 자택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압수수색했던 검사와 통화했던 것 논란이 있었고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SNS 프로필 사진을 3번이나 교체하면서 지금 그럴 상황인가 뭐 이런 지적도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가 소환된 다음 날 휴일에 전시회 미술 전시회 가서 그림 감상을 하고 기자 한 명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 갈 때 관용차를 타고 수행비서 2명을 태우고 함께 갔는데 과연 휴일에 관용차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임 적절하냐 하는 그런 지적인 건데요. 법무부에서는 공적인 일정도 있었다라고 해명합니다. 아무튼 참 조국 장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니까 참 힘들겠다 싶으면서도 왜 이렇게 끊임없이 거리를 만들어낼까 참 특이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6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장학금을 오히려 줘야 될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갑니다. 학비 장학금을 넘어서요. 생활비 16만 9천 원까지 받아갑니다. 조국 후보자가 아는 게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저 16만 9천 원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그 119를 불러야 응급실을 불러야 될 것 같아 이런 불안한 상태고 그 상황에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제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처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것 같으니까 압수수색 진행을 하시되 제 처 건강 문제는 좀 챙겨달라 이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지금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환이 되면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차재홍 교수 시각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조국 장관의 지금 그러니까 앞서 그 자료 화면 같은 경우 본인의 그러니까 SNS에 했던 이야기들 그동안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부메랑이 돌아오는 그러한 양상을 아마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넣었던 이 지금 시중의 단어 중에 하나가 조적조란 말이 있거든요. 조국의 말이 예. 조국의 말이 결국 조국 장관을 올가면은 그런 예. 부메랑이 되고 있대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래서 예. 조적조인데 지난 토요일 날 그 이제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을 과정에 그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자신의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그 집회에 모여있던 사진을 문표로 달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그러면 지금 처음 놓고 있는 건 저 사진이죠. 저 사진을 달았다가 불과 한 10분 있다가 다시 또 바꿨다고 그래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아마 자신을 지지하는 이 집회 사진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 대규모 집회 시위가 저것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월 3일 날 강화문에서 또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또 대규모 집회도 있었던 만큼 어느 특정 집회만 자신을, 그러니까 그것이 민심이냐 호도하는 것처럼 비치는 그런 프로필 사진의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판례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빨리 서두른다는 거죠. 예. 서두르는 것이 결국은 본인의 뭡니까? 초조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이런 식의 모든 지금 의혹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뭔가 좀 진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볍게 빨리 서두르면서 이 자신의 초조함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이 자신의 행위가 다시 또 자신의 발목을 올가면은 그러한 또 조직적 형태가 되고 있는 측면 정말 좀 안타깝게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영주 의원.
프로필 사진 바꾸면 바꾼다고 뭐라고 하고 또 뭐 누구랑 밥 먹었다고 뭐라고 하고 뭐 본인 입장에서 보면 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좀 봤을 때 저런 움직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뭐 조국 장관이 과연 제정신일까? 예. 여러 가지 가족과 부인이 이런 상태에서 또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한 발짝 한 발짝 여러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상태인지도 사실은 아까 그런 부분도 마음의 동요가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분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을 올렸는데 우리 지지자들이 검찰 개혁을 막 열심히 하는 아주 그런 그림을 올렸다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치우치면 안 되는 예. 법이 뭡니까? 가장 공평한 균형을 잡는 그러면서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의 상황 자체가 그런 거 가지고요. 또 어떤 것을 기획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내 케이스가 되어가는 이런 부분에 어떤 마음을 다잡기가 어렵고 또 예.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어떤 그림을 보는 것도 필요한데 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 했던 문물총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친구들 제가 친구는 아닙니다.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하자면 개인 간에 주말에 친구들 모임에 절대 관용차를 갖고 오지 않는다. 택시 타고 오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그 말 뜻은 현 정부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만 된다는 거죠. 꼬투리 잡힐 일을 절대 안 하겠다는 일들이 예.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무슨 서울시 부시장도 했고 관용차를 타본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예. 있는 거거든요. 공사 구분이 헷갈릴 수도 있고 법무부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직전 일정이 바로 공적인 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장관은 일요일 날도 뭐 일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이 없습니다. 주말이 없고 특히 국감 시기에는 더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2월 달에 본인이 스스로 교수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 올렸다는 글처럼 예. 자경자개해야 된다. 스스로 경계를 하고 예. 스스로 뭔가 하나라도 지금 더 모든 언론을 지켜보는데 더 조심해야 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관용차를 끌고 수행비서 데리고 그림 보러 간다. 그거는 좀 예. 정말 예. 넉나간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공적인 일정도 있다라고 했지만 윤기찬 대변인 사실 조국 장관이 SNS에 그렇게 이제 몰두하는 것 그것은 SNS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메시지를 꾸준히 전했던 분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나하나 행동에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휴일에도 기자들이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술 감상하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관용차를 타고 가는 것 그것 정도 충분히 어떻게 좀 경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SNS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본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통로잖아요. 예. 물론 거기 댓글이 달리지만 사실 댓글 오목한 댓글을 달리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말씀만 하고 어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이런 공감 능력이 조금 경험상 떨어진다. 이러다 보니까 공과 사의 구별이 안 되는 거고 공적인 지위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지탄을 받는다. 안 된다, 된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사실 좀 미숙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그래서 관용 차량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술 감상을 하러 간다는 여유가 심리적 여유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전 놀랍고요. 예. 뭐 관용차 타고 간 거, 비서진 대동하고 간 거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좀 놀라운 것은 이런 심리적 여유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것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국민의 어떤 지탄을 받고 나서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뭐 인륜의 문제다라고 해서 별 문제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민의 지탄에 대해 수긍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과연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공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는 단단히 혼낼 표정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조국 장관의 처신 중에 예. 뭐 미술관이나 프로필 사진 이거는 이게 별거 아니고요. 그런 이제 가십거리에 불과한 거고 진짜 문제 있는 처신은요. 바로 이게 검찰 개혁 시효입니다. 본인이 이게 지금 계속 며칠 간격으로 이게 검찰 개혁이라고 발표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게 2시에 발표했어요. 아무 내용도 없는 걸 재탕 삼탕 해가지고 계속 이 발표해서 관심을 돌려보려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용도 안 맞는 게 저는 이 검찰 개혁은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검찰 개혁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중요한 게 조국을 위한 검찰 개혁. 본인이 정권 초에는 야당 공개할 때 이게 특수부가 필요하다 했다가 지금 이게 여당 겨냥하니까 특수부 다 없애버리라. 중앙지검까지. 또는 이게 뭐 포트라인 다 없애라. 또는 이게 심야 조사하지 마라. 이 모든 게 본인 일가족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국을 위한 검찰 개혁이에요. 근데 그 내용도 전부 이게 옛날부터 재탕 삼탕이지 새로 눈에 띄는 참신한 이게 검찰 개혁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조국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러면 이게 검찰 개혁 7, 80%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에 너무 이게 충견처럼 행동하고 죽은 권력이 가혹하게 무는 이게 검찰의 가장 문제였거든요. 조국 수사 제대로 하면 검찰 개혁 절반 이상 된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일부 관행 좀 고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인이 개혁의 대상인데 자꾸 이게 개혁 발표하는 거 이게 가장 문제 있는 처시다. 예. 검찰 개혁 문제는 우리가 4교시에 다루기로 한 주제인데 지금 2교시에 처신 중에서 계속 오늘도 2시에 또 아무 내용 없는 알맹이 없는 쇼를 하고 있잖아요. 아,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검찰이 조사를 잘 안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죠. 그럼 개혁적인 검찰이네요, 그럼. 네,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검찰이 하는 입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처럼 검찰 스스로가 개혁안을 내고 법무부가 개혁안을 내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국민 전체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하두에 말하자면 긴장하고 지켜보게 되는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 모두가 조국 방어용이라고 얘기하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정 변호사 하실 말씀 따로? 예, 알겠습니다. 오기영 변호사 말씀 들어볼까요? 예. 좀 안타깝죠. 지금 현재 24시간 일거수일투족 그 조국 장관의 또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논평을 하게 되고 또 행동 하나에 대해 논평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미술관 갔다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한 꼭지로 이야기하는 건 좀 과도한 관심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술 먹으면은 술 먹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일요일 날 어느 쉬는 날 1시간 딱 잠시 6시 이후에 잠깐 갔다 온 걸 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이제 검찰 개혁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향이 적절한가에 대한 이제 그 논쟁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 관심이 문제입니까? 처신이 문제입니까? 저는 지금 그 검찰 개혁도 필요합니다만 이제까지의 상황은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적절한 임명 그리고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 행보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나 대통령께서 입장을 표명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조국의 위기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위기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 판넬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제가 중앙선관위 그 여론조사 심의 내용들을 다 일부러 써놨는데 그래픽이 준비 안 됐을 것 같아서요. 예, 그 밑에 그렇죠. 그 사항을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없으면 그래서 내일신문과 한국리서치가 9월 26일하고 10월 2일 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한다라는 게 32.4%, 잘못하고 있다는 게 49.4%입니다. 32.4%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 얻은 41%를 훨씬 더 하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유태이탈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에 있어서는 민심은 검찰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광화문에 많이 나와 있는 민심은 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이 정권과 우리가 뜻을 함께하기가 어렵구나, 이 정권이 변하기 어렵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같은 그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2주 전의 조사, 9월 10일, 11일 조사에 비해서 10% 이상이 빠진 겁니다, 저 국정 지지도가. 저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 상황을 엄혹하게 바라보고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진영이니까 무조건 봐줘야 된다.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까 계속 밀고 갈 수 있다. 저는 큰 착각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혹시 뭐 하실 말씀 반론을 하고 있으십니까? 싶지만, 예. 그 실제로 보면 이제 무슨 근거로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대통령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9월 며칠입니까? 지금 여론조사 기간에 비해서 대통령이 뭐 불과 이틀 전에 이거는 뭐 검찰개혁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편가르기라기보다는 전체 시대의 흐름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여론조사에 반영됐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